시장 조사의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도 사실 한번 그쪽 사이트를 좀 보시면은 실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거면 안녕하십니까. 저는 한컴 오솜텍 대표 황상현입니다. 저희 기업은 드론 관련된 생태계 안에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 비즈니스를 주로 사업하고 있고, 안녕하십니까. 유니별 대표 곽태진입니다. 저희는 그 운동과 디지털 콘텐츠를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연구 개발하고 직접 이제 판매까지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. 리모샷 대표 정상훈입니다. 저희 회사는 그 3D 기반의 메타버스, AR, VR 콘텐츠 전문 제작사입니다. 저희는 이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홈트레이닝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요.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유통이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어요. 일단 운동 기구이기 때문에, 그리고 이제 통신이 되는 장치고요. 그래서 뭐 FCC라든지 안전 인증도 받아야 되는 뿐만 아니라 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런 유통에 또 문제가 있어서 이걸 보관을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. 이제 당연히 이제 미국 가면 이제 미연방 통신 FCC의 약간 통신 제품들을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. 정부 지원 사업에도 뭐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바우처 사업, 또 해외 규격 인증 지원 사업 이런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이제 올해 보통 정부에서 1월부터 이제 지원 시책들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. 그런 사업을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물론 100% 지원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. 그다음에 현재 유통 대리 망 있잖아요. 그런 부분들은 거의 비슷해요. 조달 쪽도 프라임 벤더를 활용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이제 법인이 생겼다 해서 프라임 벤더가 안 돼요. 이제 거기에 이제 자격 조건을 해서 벤더로 등록을 하면 나중에 벤더가 되겠죠. 근데 이제 그런 이제 벤더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. 거기에서 이제 파트너가 될 만한 이제 사람들은 유사 관계된 이제 실적을 갖고 있는 그런 데들을 신용평가 받아서 코트라라든가 이런 데 하면 이제 신용평가 다 나옵니다. 대부분. 그런 데를 좀 추천받아서 넓혀가는 게 어떻겠냐.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미국 법인을 와이오밍주에다가 냈거든요. 이제 세금이 가장 온라인만 생각했을 때는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이제 와이오밍주에 냈는데, 제가 이제 LA 전시회 가서 이것저것 현지인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비즈니스 상황들도 좀 알아보니까 미국은 크레딧이 중요하다. 크레딧으로 거래가 되는데, 제가 와이오밍주에 실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거면 와이오밍주에 사업을 차를 두는 게 아니라 실제 뭐 LA라든지 그런 캘리포니아주에 세금이 좀 내더라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나.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예. 굳이 뭐 세금 때문에 네. 초기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이 아이템을 LA 쪽에 많이 네트워크 금방 또 되잖아요. 그걸 좀 친숙한 데로 먼저 시작했다가 주소 바꾸는 거는 거의 일도 아니니까. 저는 그거예요. 일단 시장을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. 우리가 직원들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, 네. 또 그게 이제 전문적인 영역까지 가면 저희 직원들도 그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면은 외국의 그 유료화로 사요. 사서 통계 같은 거라든가 굉장히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역시 똑같습니다. 그래서 시장조사 먼저 해야 된다. 시장조사를 좀 이 전문 영역에 맞춰서 네네.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. 시장 조사의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도 사실 명확하게 잡히는 게 없어서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좀 세상에 없는 걸 조사를 하자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타겟이 좀 바뀌기 시작했거든요. 근데 일단은 만들어 보면서 조금 더 피벗을 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.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. 그래서 기존에 완성된 거 완성도를 더 올리고 신규 사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좀 여는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. 그런 사업화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시간과 비용인데, 비용 측면에 있을 때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데, 또 추천해 주실 만한 정부 기업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도 있으면 간략하게 한두 개 정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부 지원 사업에는 두 가지를 딱 추천드리고 싶어요. 첫 번째는 이제 B2B는 수출 바우처. 모든 통폐합이 됐죠, 지원 사업이. 예산 매출 규모에 따라서 3천에서 아마 1억까지 지원을 한 기업당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. 1억 정도 웬만한 과제 비용이잖아요. 근데 이거는 지원이잖아요. 과제는 뭐 인건비니 뭐니 뭐 좀 어려운데, 수출 바우처는 한 번쯤 신청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. 그래서 중기부 사이트에 보면 수출 바우처 딱 그냥 키워드 검색하시면 나오고요. 두 번째 아이템은 제가 이제 오늘 그린 에너지라고 해서
올해 최초로 그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신청하는 게 하나 있어요. B2G, 그러니까 해외 벤더 발굴이라든가 뭐 벤더 등록이라든가 아까 뭐 EPC 등록을 해야 된다, 아니면 UNGM이라든가 센 등록을 해야 된다, 이런 등록을 하는 거라든가 말씀한 출장까지 지원해줘요. 다 이게 7천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거든요. 한번 그쪽 사이트를 좀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B2B와 B2G에 대한 부분들, 그리고 아까 두 번째 거는 환경산업과 관련된 기업체만 되는데, 그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환경기업이 아닙니까가 아니라 거기 보면은 뉴 그린 에리아에서 뭐 그 IT가 접목되어 있는 그린 산업체들도 거기 포함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아마 그거 보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두 가지 이 정부 지원 사업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, 아까 또 이런 사업화들 관련된 큰 호흡이 필요하다.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큰 호흡을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. 네. 큰 호흡을 한다는 거는 비용과 시간은 굉장히 투입을 많이 해야 되고 업체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, 현지 갔을 때 B2G나 B2B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증에 대한 시간과 비용들을 투입을 많이 해야 되는데, B2C는 인증 관련된 부분에서 B2C로 접근을 하게 되면 현지에 일반적으로 법령들 보면은 인증 없이 한두 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. 그럼 내 물건을 특별하게 리스크 없이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가지고 있는 에스크로 제도를 활용해서 리스크 없이 실제 물건을 팔아보고 그 물건들의 반응을 보는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백상 대표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, 요즘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가장 많은 어려움이 뭐냐면 채용이거든요. 꼭 내국인이 아니더라도 해외 인력 중에서도 현재 국내에 있는 인력 중에 그들도 뭐 취업하고 싶고 뭔가 이 한국 회사 안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서로 절실한 부분들이 매칭됐을 때 좋은 시너지를 갖는 것 같거든요. 근데 문제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건 굉장히 또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영업을 위해서 해외 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연구개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해외 지사를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연구개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? 어떤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면 전문가 입장에서 바라보셨을 때 이런 거 혹시나 사례가 있다면 뭐 사례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점 아니면 뭐 고려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사례를 말씀드리면, 저도 대전에 본사가 있고 저희 본사에 외국 직원들이 있어요. 채용 필요한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. 잘 안 들어오죠. 우리 입맛에 맞는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, 스타트업이라면 최근에는 이제 물론 이제 그 급여를 주면서 우리가 이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하지만 조금 도전적일 수도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, 저희 모기업 같은 이제 프로세스에서는 나중에 이 지분을 주고 형성을 시키는 이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서 지금 사내벤처 낸 거고, 또 막상 또 사내벤처 낸 또 기업은 그렇게 지금 못 하잖아요. 그래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판단은 좀 설계를 해야 된다, 사업 계획을 해야 된다. 오너가 영업을 하기 위한 해외 지사가 아니라 개발을 하기 위한 부분은 굉장히 필요합니다. 왜 그래? 특히 소프트웨어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의뢰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, 저한테. 베트남에 있는데 게임 회사예요. 메인 개발자들은 다 한국에 있습니다. 근데 현지에서 AS 약간 좀 메인은 아닌데 서브할 수 있는 개발자들을 좀 필요로 하더라고요. 그럼 메인 여기 있는 멤버들이 거기에 이제 다 뭐 가정을 다 옮길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최소한의 메인 되는 사람이 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서브 연구 개발 인력, 영업 인력이 아니라 그런 거는 수요가 엄청 높습니다, 거기에. 그래서 저는 추천을 저도 좀 해드리고 싶은 거는, 만약에 동남아 쪽에 게임 산업이라든가 이런 IT 산업들의 부분을 진출한다면 영업 조직보다는 그런 연구 개발에 좀 관심 갖는 인력이 많거든요. 그런 쪽. 그리고 또 최근에 동남아에 있는 약간 좀 레벨이 높은 친구들은 다 해외에서 유학파 아이들이 많아요. 유학한 친구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여기 충대라든가 이런 대학교에 보면 외국인들이 왔다가 다시 가는 그런 이제 기록들은 좀 남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추천받아갖고 또 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가격리 상황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니까 굉장히 답답한데 직접 뵙고 여쭤보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, 하여튼 이런 기회를 빌어서 이렇게 전문 마케팅 쪽 그리고 해외 쪽 관련된 사업들을 잘 아시는 대표님하고 컨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거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게끔
지원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. 오늘 좋은 시간 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이제 수출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이제 말씀을 들었는데 굉장히 예전에 듣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진짜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 같고요. 아마 이런 좋은 자리를 통해서 좀 더 그 해외 수출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인사이트가 넓어진 것 같아 기분 좋게 생각하고 우리 좋은 자리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는 걸음은 힘들지만 막상 오면 너무 좋다고. 그 제가 3번을 참여한 소감은 정말 딱 그겁니다. 다들 바쁘단 말이에요, 대표들도 사실은. 근데 바쁜 와중에도 사실 오는 걸음이 쉽게 안 떨어질 때가 많았어요. 다른 일정들도 겹칠 때도 있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오면은 뭔가 얻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즌3 계속 시즌이 나아가는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실제로 이제 해외 마케팅 파트라는 게 멋있고 재밌어요. 물론 리스크도 많고 힘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근데 국내만을 우리가 시장을 보기에는 상당히 좀 작다라고 판단이 돼요. 그리고 저 역시도 앞으로 더 무궁무진한 이제 글로벌 타깃 국가들을 좀 더 연계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또 혼자서 안 되다 보니까 관이든 아니면 네트워크들을 진짜 진정한 파트너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한 20년 만나보니까 그런 손가락 안에 남는 그 바이널이 이제 조금씩 나오죠. 예전에는 명함 막 이만큼 쌓아놓은 이게 다 바이어 같았는데 나중 보면 잘 안 되고 하잖아요. 그만큼 이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한테 맞는 그런 비교 바이어들이 있으면 또 정보가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대표님들한테 아는 범위 내에서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자리 이렇게 만회해주셔서 우리 대표님 감사드리고요.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네.